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에만 집착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헬스장 오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왜 깜짝 놀래냐면 아니 안 다쳐? 그러니까 심지어 프로 애들이 운동하는 걸 봐도 이거는 내가 배운 거랑 완전 딴판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자세가 안 좋은 프로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도 프로예요. IFBB 프로고. 근데도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리고 올림피아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갈 건데 일단 미국과 한국의 보디빌딩 차이점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몸 좋은 이제 미국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여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때? 헬스라는 문화가 이제 막 많이 자리를 이제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하면 돼요. 왜 미국 애들은 정말 먹는 게 달라서 그런 걸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몸 좋은 애들과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더 몸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디빌딩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린다 그래 무조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미국 애들은 일단 식단 자체가 식단을 하지 않아도 고단백이에요. 나가서 외식하면 끼니 하나에 최소 단백질 30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렸을 때 아침에 뭐 해요? 물론 뭐 베이컨이 좋은 단백질은 아니지만 뭐 베이컨, 계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침 식사부터 단백질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점심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햄버거.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고 하니까는 단백질이 하루에 최소 100g을 먹는다는 거야. 새끼만 먹어도.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헬창이 보충제 50g 때려 단백질. 그러면 어때? 150g을 이미 자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 단백질 위주 식단이 크니까 나는 몸이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운동 스타일에 많이 나오는데 그 미국에서 몸 좋은 이제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 몸 좋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미식축구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럼 얘네들이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파워리프팅식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의 운동이라는 건 3대 운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미친 거냐면 얘네들은 나이 고등학교 때부터 스쿼트를 막 3장을 쳐요. 그러니까 풋볼팀에 있는 애들 보면 고등학생인데 스쿼트 3장 치고 벤치 2장으로 15회 20회를 해. 그러니까 한국 성인 남자는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고중량을 치는 거에 배어 있는 거고, 얘네들이 사이즈가 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어린 나이 때 이 고중량 위주로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풋볼 운동을 하다가 내가 풋볼 선수가 안 됐어. NFL에 가지 못했어. 그래서 뭐 보디빌딩 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워낙에 운동 가는 게 좋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에만 집착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은 그냥 그 1시간 운동할 때 땀 흘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주변을 둘러보면은 땀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 둘 셋 홀드, 하나 둘 셋 이완, 하나 둘 셋 홀드. 그러니까 이것만 겁나게 하니까 사이즈가 안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몸이 커질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을 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바디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숫자에 모든 걸 매기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냥 1시간 열심히 하고 중량 빡세게 치면 다치지 않게 치면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어렵게 풀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영업이든 뭐든 내 거를 해보고 오래 하고 살아남은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갔지. 그러면 내가 항상 하잖아. 경제학과 교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주식에 대해서.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어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주식을 주구장창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몸이 좋아지고 싶어요? 그냥 헬스장 가서 1시간 열심히 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고, 쉽게 말을 하면은. 근데 미국 애들은 약간 마인드가 어떠냐면 헬스장에 가서 내가 중량을 갱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미국 헬스장 오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왜 깜짝 놀라냐면 아니 안 다쳐? 그러니까 심지어 프로 애들이 운동하는 걸 봐도 이거는 내가 배운 거랑 완전 딴판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자세가 안 좋은 프로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도 프로예요. IFBB 프로고. 근데도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리고 올림피아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이 들어가면서 중량을 밀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바벨로우든 티발로우를 하는데 100% 내가 등에만 매길 수는 없어요. 이두에도 조금 세는 거고.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 애들이 운동하는 방식은 내가 이 1시간에 왔을 때 이 엄청난 힘을 사용을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중량을 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몸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너무 정보화 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미국은 실전이 최고야. 그러니까 몸 좋으면 짱이다. 한국은 어때?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 내회전, 외회전 일반인이 이거를 알면서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라는 부위도 우리가 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타겟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조초형, 광배가 진짜 안 먹어요. 자극 진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배가 적어서 그래. 적은 부위에는 자극 매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광배가 붙으면서 어때? 그냥 매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중량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안 다치게 1시간 최선 다하고 계속 반복하고 수행하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우면서 나아가는 건데 너무 이론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로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한국 프로 선수랑 미국 프로 선수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 프로 선수는 한국은 이런 정서가 있어. 저 새끼 1시간 운동해? 나는 2시간 운동해야 돼. 쟤 2시간 운동해? 난 3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마인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인데 보디빌딩에선 이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게 정말 인풋 내가 넣는 게 많으면은 나오는 게 많아야 되는데 보디빌딩은 일정량이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피해가 와요. 근육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이해가 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노가다를 뛰어요. 일주일 동안 주 5일을 노가다를 뛰는데 몸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때? 보디빌딩 식으로 몸이 커지지는 않죠. 왜냐?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애들이 약간 게으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딱 이거예요. 일하는 것만 봐도 오전 9시 출근이고 5시 퇴근이죠.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은 얘네들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다. 그리고 나와서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마인드는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 남들보다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가격도요 맞춰놔요. 경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쌀국수 3만 원이잖아. 그럼 나는 한 2천 원 싸게 팔아서 2만 8천 원에 이런 정서가 없어요. 옆에 3만 원에 파니까 나도 3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경쟁이 없는 구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짝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미국 애들 되게 나태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디빌딩에서 왜 득이 되냐면 자기 할 것만 하고 빠져요. 탑급 선수들 미국 내에서 보면 1시간 미친놈처럼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요. 하루 5끼 먹고. 근데 내가 느낀 거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미국 애들은 자기 할 것만 하고 이 하루가 어떠냐면 내가 운동을 가요. 집에 와서 밥 먹고 낮잠 자요.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친한 사람들 가끔 만나서 일주일에 많이 만나봤자 얘네들은 2번, 3번 만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집에서 생활해. 이게 미국 문화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겠어요. 1시간, 2시간 너무 열심히 운동하지. 집에 와서 쉬고 잘 먹고 잘 자. 하루 8시간씩 자. 스트레스가 한국만큼 없어. 한국에서 보디빌딩 하면 보디빌딩만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 나가서 일도 해야 내가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보디빌딩만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디빌더가 보디빌더만 잘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보디빌딩도 해야 되고 헬스장도 경영해야 되고 PT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플렉스는 뭐야? 내가 수업을 하루에 몇 개 하는 줄 아냐? 나는 프로고 선수지만 내가 수업을 몇 개 한다 이거지만 미국 애들의 플렉스는 뭐야? 나는 운동만 해. 돈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죠.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근데 한국 사람만큼 요거에 너무 집착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를 그냥 파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미국 친구들이 몸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선수들이 유튜브 보디빌딩 너무 어렵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애들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도움이 돼요. 내릴 때 내외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부위에 자극을 조금 더 매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적인 건 언제냐면 내가 프로 카드를 따고 이제 올림피아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약점 부위를 끌어올려야 돼서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거지.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내외전 이게 아닙니다. 일단 땡겨야지 임마.
일단 땡겨서 중량 쳐야 된다고, 안 다치게. 그게 몸이 제일 빨리 좋아져요. 몸 좋은 애들은 무식하고 고집 불통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믿는 대로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만의 운동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 내추럴 분들은 몸이 왜 이렇게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약쟁이니까 중량 많이 치냐.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내추럴 분들 중에서 몸 좋은 선수들 보세요. 이 선수들이 1시간 운동할 때 어떻게 하나 봐봐. 용승이 형이 운동 어떻게 하나 봐봐. 중량 나보다 더 잘 쳐. 그렇게 해야지 큰다고, 사이즈는. 그래도 클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국은 뭔가 실전에 집중, 한국은 뭐야? 이론에 집중. 근데 이론에 집중을 하게 되면 실행을 못해요.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생각을 그만해라. 몸으로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점이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 일단 단백질, 고단백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식단을 하지 않는 애들도 하루에 적어도 단백질 100g 미니멈은 섭취를 한다는 거야. 나가서 외식하면 50g 넘어요, 단백질이. 브리또 하나 사 먹어. 단백질 50g 들어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동양 음식은 어때요? 약간 없어요.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로 밥 위주고지 이러니까. 한국은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식사 놓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 그럴 수밖에.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 보디빌딩 하기 미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고 요것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국에 3달을 살면서 너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빡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주차를 왜 이렇게 주차 왜 이렇게 힘들냐고. 그러니까 뭐 적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주차해야 되고 2시간 넘어가면 돈 내야 되고 막 이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 차 빼달라고 전화와.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 좁고. 미국은 어때요? 헬스장 문 앞에다 대고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문 쾅. 그 옆에 차 뭐 부딪히고 이럴 걱정이 없어요. 주차 공간도 넓어. 널찍널찍해. 그러니까 운동 들어가서 운동만 하면 되고, 애들도 어때? 똑같아. 남들 눈치 안 보고 웃으면서 운동하고 빡세게 소리 지르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 운동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지. 아파트 헬스장에서 덤벨 시끄럽게 내려놓는다고 의근함에 써놔서 제가 그럼 요가 나가라고 답변. 야 씨발, 요가장에서도 숨소리 나요. 근데 빌더 형님들이 와서 소리 지르면 운동하면 뭐라 안 함. 그러니까 이게 저거라니까요. 강약 약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자기보다 몸 좋은 사람이 와서 소리를 낸다. 근데 와서도 죄송한데 소리 지르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 새끼 남자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조추씨, 저는 로이더가 싫어요. 이 개새끼들 이러는 애들이 나는 존중해. 그러면 누구한테도 그래야 돼. 시범한테도 그래야 되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만만한 사람들한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뭐라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뭐야, 훨씬 완전 막 스타인 사람한테는 막 아부 떨고 꼬리치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